심방세동의 개념과 치료, 약물 치료. 심방세동과 뇌졸중 예방. 심방세동 환자는 혈액이 심장 내부에 정체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심장 내에 혈전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혈전이 생성되면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 다양한 장기의 혈관을 막는 색전증을 일으키면서 해당 장기의 혈류가 저하되고 그로 인해 조직이 괴사되는 경색을 유발하게 되는데, 특히 혈전이 뇌혈관을 따라 흘러가 혈류를 차단하면 중풍 또는 뇌경색이라고도 부르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방세동이 진단되면 뇌졸중의 위험도를 면밀히 평가한 다음 뇌졸중의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뇌졸중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예방하는 항응고제 복용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약제를 처방하는 목적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건강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 항응고제 와파린. 와파린을 처방받게 되었다면 의사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서 주의 깊게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와파린의 작용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고, 반대로 와파린의 작용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경미하게는 멍이 잘 드는 증상에서 심각하게는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정도가 목표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용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와파린의 적정 복용량은 사람에 따라 달라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용량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와파린의 작용을 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복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는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시행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한 달에 1번 정도 시행하여 항응고 효과가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와파린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나 약제들.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정 복용량을 처방받은 경우에도 다른 약제나 먹는 음식에 따라 와파린의 작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와파린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임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다음의 음식과 약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의 작용을 증가시켜서 출혈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음식이나 약제. 망고, 자몽주스, 인삼이나 홍삼, 술, 생선기름 등의 음식과 항생제 및 항진균제, 위궤양 약이나 항우울증 약제 등. 와파린의 작용을 감소시켜서 뇌졸중 예방 효과를 감소시키는 음식이나 약제. 상추,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순무, 냉이, 케일, 아보카도, 다시마, 김, 청국장, 완두콩, 콩기름, 샐러드유, 마요네즈, 소의 간, 엽차, 녹차. 와파린의 작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음식. 당근, 가지, 토마토, 양파, 호박, 버섯, 사과, 바나나, 포도, 멜론,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전복, 밀가루, 과자, 우유, 요구르트, 버터, 커피, 홍차, 콜라, 꿀. 한편 오이의 경우 껍질 부분이 와파린의 작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껍질을 벗긴 오이를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항응고제들. 최근 개발된 새로운 항응고제들은 용량에 따른 혈전 억제 효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와파린에 비해 빈번한 혈액 검사를 통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고, 음식물 섭취나 다른 약제로 인한 항응고 효과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새로운 약제를 처방받을 때에는 본인이 항응고제를 처방받아서 복용 중임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응고제 또한 복용을 중단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응고제 복용 시 주의사항.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출혈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혈의 증상이나 징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외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멈추지 않는 출혈이나 선홍색 혈변,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객혈이나 피를 토하는 토혈, 낙상으로 인한 머리 손상, 그리고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극심한 두통이나 혼돈 상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출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시고 면도날보다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물체를 다룰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활동들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치과 시술 등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 항응고제를 복용 중임을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술이나 치과 치료, 침습적 의료시술 등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술로 인한 출혈 위험도와 심방세동 및 동반 질환에 따른 혈전증 또는 색전증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항응고제는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해야 하며 예약된 혈액검사 일정을 잘 지켜주십시오. 항응고제 복용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 실수로 항응고제 복용을 잊어버렸다더라도 다음번 투약 시간에 용량의 2배를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해진 용량대로만 복용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거나 항응고제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새로운 약제나 한약을 복용하거나 민간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항부정맥 약제에 의한 화학적 전환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은 혈전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효과만을 가질 뿐이며 비정상적 심장박동을 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항부정맥 약제에 의한 화학적 전환술은 특수한 약물을 복용하여 환자의 심방세동을 정상 동리듬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법인데 이 치료 방법은 가장 쉽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상 동리듬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치료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적 동리듬 전환술이나 전극도자 절제술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의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